환갑을 넘기고 손주한테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면 세상 어딜 가도 어른 대접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공짜로 차도 얻어 마시고, 버스 타면 노약자석에 자연스럽게 앉고, 식당 가면 연장자로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엔 제가 미처 몰랐던 곳이 있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제가 여전히 막내 소리를 듣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70대 형님들 앞에서 제가 한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제가 막내입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제가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그리고 서서히 바뀌어간 제 생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막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글 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저는 경북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았습니다.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참 아랫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내라는 단어는 제 이름보다 더 자주 불리는 호칭이었습니다. 막내야, 이거 가져다 놔. 막내야, 네가 해야지. 막내니까 어른들 술잔 먼저 채워드려야지.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도, 어떤 중요한 이야기도 막내인 저에게는 먼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한 박자 늦게 수저를 들어야 했고 여행을 가도 자리 배치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막내라는 자리는 항상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양보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이제 어른 대접받겠지. 내가 더 이상 막내 소리 안 들을 날이 반드시 오겠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하나둘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어른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갑잔치를 치르던 날이 기억납니다. 자식들이 준비해준 빨간 도포를 입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 앞에 앉아서 저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단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생겼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60살. 60 갑자를 한 바퀴 돌아온 나이. 더 이상 누가 저를 막내라고 부를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그날은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환갑을 넘기고도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저는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어르신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어르신, 이거 드세요 하면서 뭔가를 하나 더 얹어줬고 병원에서는 처음 보는 간호사가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버스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면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완성된 어른이 된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 친목 모임인데 새 회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품도 좋고 배울 것도 많은 분들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약간 설레기도 했습니다. 70대 형님들 사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라니.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드디어 진짜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모임 전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환갑을 훌쩍 넘긴 사람이 모임 하나 앞두고 설레서 잠을 못 자다니. 하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젊은 축이 아닌 곳에 가게 되는구나. 드디어 나보다 어린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 많은 어른으로 앉을 수 있게 되는구나. 어디 가면 막내 소리 듣는 나이는 지났다고, 이제 진짜 어른 대접 받을 수 있겠다고. 그 기대를 품은 채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깔끔한 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그날따라 조금 의젓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형님 소리 들을 나이는 됐지. 그리고 모임 장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 후반부를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 계속된다는 것을 그날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른이 되기를, 막내 소리를 듣지 않기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앉기를.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다가온 것이라고 믿으면서 저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한마디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막내 왔네. 그 한마디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어른이 된 나라는 자아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진 게 아니라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막내 왔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형님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부터 80대 초반까지 형님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처럼 보였고 눈빛 속에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반가움이었습니다. 분명 반가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 속에는 뭔가 장난기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손자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귀엽고 기특하고 동시에 약간은 놀리고 싶은 그런 눈빛.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그러자 한 형님이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사 잘한다. 우리 막내 예의 바르네.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막내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좌중이 한꺼번에 웃었습니다. 호탕하고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거리낌 없고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서 네가 제일 어리잖아. 환갑 넘었다고 어디서 어른 행세하려고 했어? 하.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망함, 당혹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이 뒤섞였습니다. 민망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른 대접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가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니까요. 당혹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미 막내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시 막내로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도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안도감의 정체는 아직 배울 게 있다는 사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시작되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겨났으니까요. 막내가 자리 좀 펴야지. 형님 한 분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석을 꺼내 하나하나 깔았습니다. 상을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약간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막내로 살면서 익힌 몸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해야지. 그 말이 그날 하루에만 몇 번을 들렸는지 모릅니다. 차를 따를 때도, 빈잔을 채울 때도,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사진을 찍을 때도,
그때마다 형님들은 당연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저는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도 자주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묘하게 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막내라고 부르는 방식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던 막내는 어딘가 밀어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놈이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라는 뉘앙스. 하지만 이 형님들이 저를 막내라고 부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어떤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아직 건강하고 기운이 있으니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 같은 것이, 특히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무거운 탁자를 옮기려고 끙끙댈 때였습니다. 형님 한 분이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반대편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어색했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세월에 마모된 손이었습니다.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어딘가 힘이 덜 들어갔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함께 탁자를 들어주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제가 말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형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딴청을 피우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경험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 했지. 그 나이에 그런 생각한 거 잘한 거야.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겪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별거 아니더라고. 형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가능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입에서 나오면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막내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막내는 아직 더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아직 더 멀리 가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내는 가장 어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가능성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몸이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위에는 또 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배울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를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끊임없이 막내가 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막내의 자리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나이가 적다 보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지나치게 조심하면 딱딱하게 보일 것 같고 너무 편하게 굴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처음 몇 번의 모임은 내심 긴장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그런 저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준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해주시는 방식 자체가 그랬습니다. 저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낯선 사람으로 경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기네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 새로운 막내가 왔구나 하는 식으로요. 저는 그 안에서 조금씩 형님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강 형님은 올해 83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한번 입을 여시면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 삭힌 술처럼 말씀 하나하나가 깊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거든.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강 형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말이 제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형님은 78이셨는데 젊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한번 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잃으셨고 가족도 흔들렸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형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심지어 가끔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망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뭔지 알았어. 돈이 없어지니까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누군지 딱 보이더라고. 그게 결국 재산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보셨기에 저토록 가볍게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걸까?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아픔을 충분히 앓고 난 뒤에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분이구나 하고, 또 다른 형님은 75이셨는데 한때 교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번 산책을 하시고 손자들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일과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배워요. 요즘 애들이 질문하는 게 내가 생각 못한 것들을 건드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야. 75의 나이에도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멋있었습니다. 아니, 멋있다는 표현보다는 제대로 산 사람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모임에 나갈수록 이 형님들이 단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이었고 그 치열함 끝에 지금의 여유를 얻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여유는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겪어서 더 이상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결과였습니다. 모임이 거듭되면서 저는 조금씩 더 편안해졌습니다. 말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웃음도 더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열심히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싶었고 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 모임 안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지금 하나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가치입니다. 형님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급하게 끼어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평소 제가 얼마나 자주 남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서 조급해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형님들의 대화에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했다 하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비하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세 번째는 몸을 쓰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처음에 모임에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형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뭔가를 거두려고 하셨고 무거운 건 못 드셔도 가벼운 것은 직접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 모임에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의 힘입니다. 형님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인연들의 이야기. 처음에는 그냥 추억담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야기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운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와 품위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자동으로 품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형님들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말투를 조심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습관이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막내라는 자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자리를 낯설어 했습니다.
어색했고 약간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거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막내라는 자리가 사실은 선물 같은 것이라는 걸. 막내는 배울 사람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막내는 아직 받을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막내는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형님들은 제가 막내로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동시에 저를 온전히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어른은 막내를 막내답게 해주면서도 그 막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형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형님은 모임에서 항상 가장 크게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좋으시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하셔서 모임 분위기를 살아있게 만들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형님들 몇 분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형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이 많이 작아 보이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활기차 보이시던 분이 흰 침대 시트 위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웃으셨습니다. 왔어? 우리 막내도 왔네. 병실에서도 여전히 막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세요? 형님은 손을 흔드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 나이에 몸 좀 고장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있잖아 막내. 형님이 제 쪽을 보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겁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겁낼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거에 겁낼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와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겁낼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겁내며 살아왔을까요? 남들의 시선이 겁났습니다. 실패가 겁났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겁났습니다. 뒤처지는 것이 겁났습니다. 병이 겁났습니다. 죽음이 겁났습니다. 그 겁들에 쫓기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형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빛나고 계셨습니다. 당당하고 유머 있고 따뜻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그때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병실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20몇 살에 직장을 잡고 30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회사에 다니고 은퇴를 하고 그 안에서 저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직책, 더 좋은 집, 아이들의 더 좋은 미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달리기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하던 날의 기쁨, 아내가 별것 아닌 이유로 웃던 모습, 오래된 친구와 나눴던 어딘가 허름한 식당에서의 대화.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빠르게 지나쳐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형님들의 모임에서 저는 그 속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 잠시 멈춰도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느 나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70대 형님들의 모임에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저는 이제 일부러 조금 일찍 나갑니다. 예전에는 딱 시간에 맞춰 가거나 조금 늦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찍 가서 자리를 살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깁니다. 형님들이 오시면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차도 먼저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귀찮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그게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막내라서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저는 그 모임에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배웠다. 그 생각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저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형님들과 함께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봄 햇살이 좋았고 창가에 앉은 형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이야기. 형님 한 분이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죽기 전에 한 번쯤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보고 싶어. 다들 웃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형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씩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아직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으니까. 해야지.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70대 중반이 넘어서도 아직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저는 그 모임의 막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막내일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사람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직 제 위에 배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더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막내가 싫었습니다. 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막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막내를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막내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꺼이 감사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막내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보다 적게 알고 누군가보다 덜 경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다시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막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것,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달라질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형님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나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형님들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웃고 배우고 나누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제게는 커다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막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어른 행세를 하려고 했다면 그 가르침들은 제게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내라는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가득 채워진 자리가 아니라 아직 채워질 공간이 남아있는 자리. 그 비어있음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모임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펴고 차를 준비하고 형님들이 오실 때 문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합니다. 무릎도 약간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아직 나는 막내입니다. 위에는 내가 배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 내 인생은 진행 중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이미 충분히 넘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의 막내입니까? 아직 위에 배울 사람이 있다는 것, 아직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끊임없이 막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막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막내가 되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